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그입니다. 오늘 프리뷰할 차량은요, 기아의 새로운 일렉트릭 SUV인 EV9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고로 기대하는 2023년 전기 차량이며 가족 차량입니다. 심각하게 모델 Y를 팔고 EV9을 구입할까 와이프랑 매우 고민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변수로 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1년 아이오닉5가 출시했을 때 아이오닉5를 통해 전기 차량을 통한 차박, 카 오피스 생활에 대한 꿈을 키워오던 중이었는데 이번 EV9을 통해서는 확실히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EV9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그 꿈을 실현시킬 것이라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현재 갖고 있는 EV6로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계획이 실현이 가능함으로써 그 계획을 위한 차량용 미니 가구 제작은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꿈의 첫 번째가 며칠 전 제가 오픈했었던 울트라 차박킹이었고요. 일단 EV9은 5m가 넘는 전장에 2m가 넘는 전폭을 갖고 있는 매우 큰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차박과 카 오피스에 대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로 꼽는데요. 전고도 그런 전기차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만 무려 3.1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토대로 카 오피스 생활 및 차박 생활에 특화된 완벽한 일렉트릭 SUV 차량으로서의 계획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기아 EV9의 프리뷰를 통해 어떻게 제가 그 계획들을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며 영상으로 보시면서 차량의 요소에 대해 제가 지켜본 EV9의 킬링 포인트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V9의 익스테리어는 거대한 사이버 맘모스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딱 기대하던 준대형 SUV의 전기차 버전이죠. 왜 이렇게 제가 아이오닉 7과 기아 EV9을 기다리고 있느냐. 기존의 BMW iX x드라이브 50도 있었고 이번에 새로 나온 벤츠의 EQS SUV도 있었죠. 전기차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테슬라에서도 모델 X라는 SUV가 있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익스테리어가 이런 정통 SUV의 박시한 폼팩터를 갖고 있으면서도 전기 차량만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일렉트릭 SUV는 국내 혹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나왔던 대형 SUV들은 일단 V2L이 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모델 X를 제외하면 다른 차량들은 소환 기능 같은 특화 기능들도 없어요. 모델 X도 그런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943,000원의 FSD 옵션이나 EAP 같은 460만원짜리 옵션을 넣어야 이런 소환 기능 같은 전기차 특화 기능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기아 EV9은 아마 기본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스테리어가 준대형 SUV의 폼팩터를 갖고 있다면 실내는 그야말로 파격적입니다. 아주 파격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한 수준에서 파격적으로 잘 다듬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우리나라 전기 SUV라는 것도 최초 전기 SUV인데 2열 독립 시트를 갖고 있는 7인승 차량이라는 것도 모델 X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전기 SUV이죠. 역시나 그마저도 모델 X의 3열은 성인이 앉아있을 수준이 도저히 아닌 수준이고 7인승이 아닌 2열 독립 시트를 옵션으로 넣으면 6인승이었습니다. iX x드라이브 50 같은 차량들은 5인승이고 후열은 리클라이닝도 안 되는데 기아 EV9은 무려 2열 시트가 독립적으로 리클라이닝도 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로테이트까지 됩니다. 차량 문 쪽으로 돌려 고정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뒤로 돌아 뒤를 바라보게 시트 고정도 가능합니다. 차량 문 쪽으로 돌려서 고정을 했을 때 아이소픽스를 통해서 카시트를 편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엄마 아빠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이런 부분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익스테리어에서는 앞 뒤쪽에 Y자로 튀어나온 팬더라인이 두툼한 볼륨감을 자아내어 매우 간결하면서도 큼지막한 볼륨감을 나타내줍니다. 벨트라인 위쪽으로는 직선으로 처리하고 뒤쪽의 3열의 쿼터글라스는 삼각형 모양으로 쭉 뻗어 올라가서 가만히 있어도 역동적인 느낌으로 보여주는데 가뜩이나 큰 차량이 더더욱 풍만하고 심플하게만은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아서 상당히 디자인을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익스테리어의 면만 크게 넣고 디테일을 놓쳤다면 상당히 차량이 밋밋하고 심심했을 텐데 여러가지 기교를 넣고 디테일을 살려서 테일램프와 헤드램프에서의 유려한 디자인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크고 박시한 큰 바디에 Y라인과 몇 개의 파팅 라인으로 대담하게 면 처리를 했다면 라이트의 세부적인 요소들에는 매우 세밀한 디테일을 추가하여 차가 심심하지 않고 매우 미래적인 느낌까지 줄 수 있는 사이버틱한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었습니다. 특히 후면부 테일램프의 디테일이 상당히 멋진데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메카닉의 라이트 형상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헤드램프는 컨셉트카와 거의 비슷한 느낌의 작은 LED 모듈을 세로로 두 줄 배치해 놓아 간결하면서
그중에서도 기능적으로도 효과적인 디테일을 넣었고, 제가 듣기로는 이 모듈들이 제네시스 G90에 들어갔던 LED 모듈과 같은 모듈을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컨셉 영상에서 보았을 때처럼 전면부 넓은 면에서 히든 LED 라이트가 예쁘게 수놓아져 있어서 이 부분은 영상에서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이한 디테일한 요소의 DRL이 가뜩이나 미래적인 디자인을 더더욱 컨셉트카처럼 연출하였습니다. 가운데 크롬 라인과 블랙 하이글로시 라인이 어우러져서 아련하게 보이는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 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사이버틱한 호랑이 코라고나 할까요? 큼지막한 라인들로 많은 기교를 주지 않은 덩어리들과 직선을 강조한 익스테리어는 아빠들로 하여금 강인한 아빠 차량 패밀리카임을 느끼게 해주면서 또한 전기차라는 인식도 강하게 심어줍니다. 아이오닉 5나 EV6처럼 한쪽이 나오는 도어 캐치가 아니라 모델 S나 EQS 혹은 제네시스 G90처럼 모듈 전체가 나오는 팝업 도어 캐치를 적용하여 훨씬 완성도가 높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두툼한 하단 가니쉬는 큼지막한 덩어리를 세분화하여 둔하지 않게 보여주는 디자인적 요소로 잘 기교를 살려 각을 넣었고, 검정 하이글로시 소재가 흠집에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멋진 디자인적 요소로서 자리매김한 것 같아 잘 마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얗게 백화 현상이 뜨는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마감해주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해야겠군요. 휠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삼각형 버전과 사각형 버전이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삼각형 버전이 GT 버전, 사각형 버전이 어스 모델 버전이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특이한 형상의 휠이 차용되기는 했지만 꽤나 특이한 형상이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실물을 보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가 적용되어 있고 285-45R21의 타이어가 스퀘어 사이즈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 4군데 285mm의 광폭 사이즈 타이어가 쓰여져 있다는 것은 이 차량의 무게와 파워를 가늠케 합니다. 제로백은 5초 정도로 약 500마력에서 550마력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정확한 PE 스펙은 알 수 없지만 그냥 대충 예상하건대 500에서 550마력에 700Nm의 토크 정도의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지고 99.9kWh의 그로스 배터리가 쓰여져서 실제로 쓰여지는 네트 배터리는 95kWh 정도가 예상되는군요. 285mm의 광폭 타이어가 스퀘어로 쓰여져 있는 거 보면 최소한 무게는 2.5톤 정도로 예상되고 올휠 드라이브 4륜구동의 파워트레인에 저 정도의 구름 저항과 이런 박시한 느낌의 디자인이라면 예상되는 주행 가는 거리는 완충했을 때 약 450에서 500km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이미 100kWh의 배터리가 말해주듯 이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간다면 절대적인 배터리의 양이 깡패라 공기 저항 계수 정도는 가뿐히 지려밟아주면서 뚫고 나가 500km 정도 무난한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다른 해외 유튜버의 영상을 보니까 91%에 436km를 갈 수 있다고 계기판에 나오는 거 보니 100%일 때는 약 479km의 계기판 가용 거리를 보여주겠군요. 이건 방금 전에 어떻게 운전했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르게 표기되는 부분이니까 기아 EV9이 출시했을 때 직접 장거리 챌린지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과 더불어 충전 시스템 역시 800V 시스템의 eGMP 플랫폼이 적용되어 350kW급 초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것도 현기 제네시스 차량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인테리어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너무 파격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촌스럽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에서의 물리키와 소프트키의 조합을 보여줍니다. 저는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EV6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간소화된 느낌입니다. 우드 트림 안에 숨겨져 있는 터치 단축키들, 그리고 이게 햅틱 반응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볼륨 버튼이 버티컬 형태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썩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다이얼 버튼이라 조금은 아쉽네요. 공조기 디스플레이가 큰 메인 디스플레이 두 화면 사이에 적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써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스티어링 휠이 이 중간을 가려가지고 실제로 눌러서 터치하고 컨트롤하는데 과연 문제가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 기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UI의 디자인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얇은 선들과 각진 아이콘으로 매우 미래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UI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번에 디스플레이가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게 아니라 아이오닉 6나 5처럼 평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서 끝쪽에는 저같이 팔이 짧은 사람들은 화면에 손이 닿지 않아 운전 중에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시트는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독립형 시트들로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더욱 재미있는 요소는 헤드레스트가 마치 허먼 밀러나 시디즈 의자들처럼 메쉬 타입으로 헤드레스트가 적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는데요. 얼마나 편안한 착석감과 인체공학적 시트 형상을 띠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착석감이 좋아야지 오랜 시간 동안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거든요. 아마도 안마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겠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티어링 휠의 형상은 위아래가 살짝 평평해서 완전한 원형도 아니며 또 완전한 팔각도 아니라 원형에 가까운 팔각형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완전한 육각으로 보여지는 IX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와 터레인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은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버튼으로 자리하고 있고, 다행히도 왼쪽에는 에이다스 뭉치, 오른쪽에는 미디어 컨트롤 뭉치가 적용되어 있어 전형적인 현대기아 현재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스포크 형태의 디자인인데, 이런 형태는 최근에 현대의 아반떼, 아우디의 이트론 시리즈가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띠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제가 기아에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다이얼 방식의 기어 셀렉터에서 아이오닉 5나 디 올뉴 코나, 디 올뉴 그랜저에서 보여줬던 컬럼식 기어 노브로 바뀌어서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 거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EV 스타트 버튼도 예전에는 시동 버튼처럼 생뚱맞은 곳에 적용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컬럼식 기어 노브 가장 안쪽에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나 아쉬운 건 EPB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여전히 왼쪽 전면 쪽에 붙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래도 한 가지 나아진 부분이 트렁크를 열기 위해서 바닥 밑쪽으로 손을 넣어 당겨야 하는 레버에서 EPB 버튼 위에 버튼을 눌러서 트렁크를 열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왕이면 전동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고로 트렁크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EV6보다 아주 조금 큰 정도. 다른 편의 장비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가장 눈에 띈 건 디스플레이의 OTT 서비스가 슥 지나갔다는 점입니다. 지나가는 영상들에서 왓챠와 웨이브 같은 아이콘들의 우리나라 OTT 서비스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매우 반가웠습니다. 추후에는 유튜브나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등도 지원해주면 좋겠네요. 과연 이번에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아 EV9에는 지문인식 기능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카니발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센터 콘솔 안쪽에 어라운드 뷰 활성화 버튼, 울트라소닉 센서 활성화 버튼, 급한 각도를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 버튼들과 함께 좌측 끝에 동그란 지문 인식 센서가 눈에 슬며시 보이네요. 역시나 현기의 아이콘인 워크인 스위치도 같이 보입니다. 이제는 보조석 시트에 이게 없으면 많이 불편해요. 차박할 때는 운전석에도 워크인 스위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것도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석과 보조석 뒤쪽에 역시나 USB-C 포트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세세한 부분 역시 놓치지 않은 것 정말 칭찬하고요. 헤드레스트 뒤쪽에 손잡이 부분 역시 놓치지 않고 만들어줘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V2L 요소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실내에는 한 군데만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렁크에 하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거는 실내의 전면, 후면 시트, 그리고 트렁크, 그리고 충전구를 통한 외부 V2L 이렇게 총 4개의 아울렛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좀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3열 시트가 일단 대박인데요. 1억 8천만 원이 넘는 벤츠 EQS SUV에서도 지원해주지 않는 전동식 폴딩 오픈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2열 시트는 폴딩만 제공해주고 있어서 일으키려면 전동식이 아닌 수동식으로 일으키고 돌리고 고정해야 됩니다. 정말 차박을 위한 최고의 차량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도 이렇게 2열이 로테이트가 되는 시트는 최근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컨셉카에서만 보여지는 부분이었는데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벽하게 평탄화된 후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아무래도 중간이 뜨고 비어 있어서 울트라 차박킹 같은 평탄화 키트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서 이 사업을 게을리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워낙 넓은 공간이라서 EV9용으로 새로 제작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군요. 아쉬운 부분은 천장 자체가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로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천장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더 선호하는 부분이라 저는 썬루프 없는 차량을 좋아하거든요. 물론 부분 썬루프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 때문에 썬루프는 옵션으로 넣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 썬루프와 천장 공조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V2L이 많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전면에는 버튼을 눌러서 200W에서 250W 정도로 보이는 아울렛이 보여지고요. V2L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후열이나 3열 시트 밑쪽에 조그만한 테이블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오는 것보다는 저는 V2L 아울렛이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정확하지가 않은데 EV6나
아이오닉 5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았던 리어 와이퍼가 후면 루프 스포일러 하단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 어떤 유튜버도 얘기하지를 않아서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지 적용되어 있지 않는지는 실제로 나와봐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V9 안쪽에 여러 플라스틱이나 지속 가능성적인 요소로서 소재를 쓰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가 닿는 부분은 비건 레더가 아닌 나파 가죽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 소재의 비건 레더가 아무리 좋다라고는 해도 나파 가죽만큼 부드럽고 편하지는 않아서 말이죠. 사람의 피부가 닿는 곳은 EV6처럼 나파 가죽이 쓰여졌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아쉬운 부분, 장점, 단점 같은 부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보기 전에는 이 차량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들은 내용에 의하면 4월쯤에 우리나라에서도 시승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자동차 영상, 전기차 영상, 라이트 테크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님이었습니다.